압권 시작합니다. 오늘은 과유불급입니다. 예, 과유불급. 중국의 과잉 생산 논란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불급합니다. 예, 별로 안 급하죠. 근데 사실 중국의 과잉 생산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는데 최근에 굉장히 좀 격화가 되고 있어요. 네. 옐런 장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10년 전 저가 철강이 넘쳐났고 전 세계를 황폐하게 만들었다. 다시는 그런 일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고, 바이든 대통령은 슈퍼 301조, 오랜만에 들어보는 슈퍼한 이름이죠. 철강 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한다. 지금 7.5입니다. 7.5니까 3배가 넘는 거를 부과를 하기로 했고요. 중국 조선해운 물류의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하겠다 그러고 있고요. 유럽은 중국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기에 맞서서 유럽산 포도주, 네. 그 프랑스 포도주죠. 그렇죠. 예, 여기다가 이제 덤핑 조사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중국의 수출이 잘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좀 프랑스 와인 좀 싸게 들어오나?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첨단 반도체의 80%가 수출이 되고 돼지고기 농산품 수출되는 거를 과잉 생산이라고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무조건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다고, 네. 아니면 수출이 많이 된다고 이거를 과잉 생산이라고 할 수 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엔비디아 GPU는 과잉 생산인가요? 그렇죠. 너무 많이 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하고 싶은 얘기는 경쟁력이 있어서 많이 팔리는 거를 나보고 어떡하라는 얘기냐. 그리고 우리가 경쟁력 있게 싸게 만들어서 주면 좋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그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전 세계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보조금 기반으로 많이 생산하고 있는 거. 네. 그러니까 나라에서 시장 경제가 작동을 안 하니까 무조건 많이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다 밀어내기 하고 있는 거를 문제 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오늘의 결론은 조금은 다른 시각이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의 과잉 생산 관련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이거는 중국 회사입니다. 중국의 장한자동차 회장이 네. 중국이 1200기가와트시의 배터리가 필요한데 이미 4800기가와트시에 도달했다. 나머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다 놀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놀면 뭐하니? 전 세계로 밀어내기를 해버리면 네. 다른 나라들은 배터리를 어떻게 만들으라는 얘기냐. 그렇죠. 안 팔면 망하니까 그냥 거의 헐값에 원가도 안 되는 거에 막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CRU 그룹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생산 능력이 1500기가와트시인데 전기차 2200만 대 규모다. 근데 이게 중국 배터리 전체 수요가 636기가와트인데 이미 2배가 넘는다. 네. 그리고 27년이 되면은 4배에 달할 거다. 그러니까 뭐 전기차 배터리 뭐 하지 말란 얘기냐 이렇게 되는 게 있고요. 네. 태양광 같은 경우도 이거는 다른 데도 아니고 중국 태양광산업협회에서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태양광 설치 규모가 230기가고 올해는 400에서 500기가 정도가 설치될 예정인데 네. 중국의 태양광 생산 능력은 올해 말 이미 1테라와트에 육박할 거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쓰는 것보다 2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국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아니, 우리가 많이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를 그냥 얘기할 것 같지는 않고. 기업에서는 자기들도 힘들죠. 그러니까 많이 설치할 수 있게 네. 좀 보조금 좀 더 달라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이게 협회니까. 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폴리실리콘 가격은 70%가 폭락을 했고 모듈 가격도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좀 옛날 얘기를 한번 볼게요. 예. 이거는 옛날 얘기입니다. 2015년 말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15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생산 능력은 12억 톤인데 생산량은 8억 톤. 네. 이미 3억 톤이 과잉 생산이고 석탄도 15억 톤 과잉 생산, 시멘트 과잉 생산, 이게 다 과잉 생산입니다. 네. 그러면은 중국은 뭐 그러면 이게 과잉 생산을 유발하고 있는 거냐? 네. 그렇지 않은 게 여기 좀비 기업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중국에서도. 거기에 뭐 생산을 안 하거나 적자가 지속되거나 자본 잠식이거나 아니면 은행 대출 연장 의존으로 먹고 사는 기업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비 기업으로 규정을 해서 정리를 하겠다라는 거고, 그중에 이제 과잉 업종에 속하는 1억 위안 이상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 무려 78개에 달한다. 네. 그리고 이거를 보면은 2009년에서 13년까지 이것만 그냥 갖고 온 겁니다. 뒤에 되게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이 공급 과잉 관련한 문제를 건실하게 발전하기 위한 통지, 낙후 산업 동태 강화 정책, 업그레이드 계획, 중점 업종 기업 합병 재편, 생산 과잉 모순 해결, 정책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공급 과잉에 대해서 뭔가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지만 이걸 좀 해소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중국에서 거의 10년 넘게 해온 거네요. 그렇죠. 중국도 이거에 대한 문제를 다 인식하고 있고 그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그 과잉 생산 논쟁이 과거에 이딴 식으로 했으니까 전 세계가 지금 중국 제품 때문에 힘들었던 거고, 네. 거기에 전 세계에 있는 생산업자들이 다 망한 거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들을 이제 중국에서도 인식하고 있고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부터 벌어질 앞으로 있을 그 과잉 생산을 보는 관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그럼 여기서 과잉 생산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네. 했을 때 쟤네가 과잉 생산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피해를 봐. 네. 라는 것이 예전에 과잉 생산 논쟁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양상이 달라졌어요. 양상이 달라진 게 뭐가 있냐면 미국이 중국의 과잉 생산 부분들을 견제를 하는데 네. 실제로 철강 수입에서 중국의 비중은 2.3%밖에 안 됩니다. 그럼 피해 보는 게 거의 없다는 거네요. 얼마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중국 철강 가격이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알루미늄도 3.7%밖에 안 돼요. 이것도 피해 보는 게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조선업 같은 경우는 미국의 조선업은 연안에서 돌아다니는 배는 무조건 미국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극단적인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고 있는 분야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과잉 생산이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미국의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는 거의 안 팔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과잉 생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힘들다 이게 아니에요. 힘들기 전에 뭔가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철강 꼬라지를 보니 네. 이게 자동차도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미리 막겠다라는 게 하나 있는 거고 이게 네. 3번 같은 경우가 미리 막겠다고요. 네. 그리고 1번, 2번 같은 경우는 네. 별로 영향은 없는데 굉장히 정치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유권자들이 네. 이미 자기네 산업들은 도태가 돼 있는데 네. 그래도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적 수사로서 보호무역주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겁니다. 원래 별로 없었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 있고 그 전까지는 예. 우리가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 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서 막는다든지 예. 아니면 뭐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를 해 왔다면 예. 그건 피해가 발생했을 때고 예. 지금은 이미 발생이 끝나서 예. 아예 사라진다거나 그렇거나 아니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때리고 있는 그렇죠. 많이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과잉 생산을 공격했던 방식이랑 좀 달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중국도 과잉 생산에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고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럼 보조금을 중국에서만 그렇게 많이 줬냐라고 보면은 많이 줬습니다. 중국에서. 네. 많이 줘가지고 지금 정책 건수가 보면 3,770건으로 가장 많고요. 음. 근데 2등이 EU 3,200건. 어? 여기도 많아요. 네. 미국도 2,700건. 네. 이게 많습니다. 원래 이런 거 많이 줘요. 네. 보조금들.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농산물 쪽에다 많이 줬었던 거고 네. 중국은 제조업을 줬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나라의 산업들이 다 피해를 봤었는데 음. 그때만 하더라도 자유무역 시대였기 때문에 싸면 좋은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의 인식들이 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중국의 설비 투자는 여전히 늘고 있어요. 올해만 하더라도 그 올해 1분기 GDP 성장률 중에 설비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2027년까지 또 거기서 뭐 보조금 지급해가지고 산업 투자를 뭐 얼마큼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발표하는 게 안 그래도 지금 과잉 생산인데 여기서 더 과잉 생산을 하겠다라는 거야? 네. 그렇게 비춰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중국의 이번에 그 양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보면은 네. 이 산업 설비 투자의 방향이 달라졌다라는 걸 확연히 느낄 수가 있어요. 키워드가 고품질 발전이라는 네. 거예요. 고품질 발전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그 생산 효율성의 증대, 탄소 배출 저감, 네. 혁신, 협조, 녹색, 개방, 공유를 통한 고품질 발전론이거든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 설비 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많이 만드는 거였어요. 저품질이든 뭐든 네. 많이 만들어가지고 단가를 떨어뜨리고 해외에 수출하고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중국도 한 10여 년 동안 과잉 생산에 대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설비 투자를 지원하긴 할 건데 어디다 지원할 거냐? 니네가 생산 효율성을 높여서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첨단 설비를 도입하는 것을 지원하겠다. 그렇게 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그러면은 기업 자체의 생산 경쟁력이 생겨요. 그럼 보조금 안 줘도 싸게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조금으로 그냥 단순히 규모를 늘려던 방식이 아니고 실질적인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식. 뭐 예를 들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 생산 효율이 가장 좋은 회사는 아무리 봐도 테슬라입니다. 네. 기가팩토리.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별로 손을 안 대고서 만들게 되잖아요. 그 철강 쪽으로 보면은 포스코 같은 회사가 생산 설비가 스마트 팩토리로 되게 잘 돼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똑같은 철광석을 가지고 오더라도 철 생산량이 많습니다. 그것처럼 중국이 지금 설비 투자를 늘리고 있는 건 맞는데 그동안에 했던 것처럼 정부 보조금 받아가지고 과잉 설비를 만드는 쪽은 구조조정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 네. 앞으로 설비 투자를 많이 늘리겠다라는 거는 제조 단계에서를 고도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 세트가 완성이 되고 나면은 니네가 과잉 투자를 해가지고 밀어내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라는 게 아니고 진짜 저렴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대응하기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명분이 예전에는 그냥 보조금으로 밀어내기였는데 네. 지금은 진짜로 잘 만들어. 심지어 생산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환경을 가지고 장벽을 세워가지고 얘를 못 나오게 하려 그랬는데 네. 여기에 주요한 고품질 발전론의 설비 투자 보조금을 어디다 주냐?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설비를 만드는데. 네. 그러면은 거기서 녹색 기준을 적용을 하더라도 중국 제품이 더 탄소 배출량이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오히려 과잉 생산 논쟁의 그 다음 단계가 어디로 가냐? 네. 그럼 과잉 생산 못하게 하려고 이것저것 보조금 같은 것도 막을 거고, 뭐 보조금 안 받아도 설비 이미 깔고 나면 생산비가 줄어드는 게 있고, 그럼 니네 맨날 그 에너지 비용 문제, 석탄 떼 갖고 하는 거 문제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탄소 배출 저감하는 설비를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거든요. 만약 그 시대가 되면 너희 왜 이렇게 물건 많이 밀어내라고 했을 때 너희 보조금 준 거지? 안 줬는데요? 근데 우리가 더 싸게 만드는 걸 어떡하니? 그렇게 나와 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네요. 기술 혁신 때문에 그러는데 어떡할 건데? 니네는 그럼 반도체 그 왜 80%씩 파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래가지고 좀 굉장히 이제 앞으로의 과잉 생산 문제가 좀 달라질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밀어내기를 하는 방식도 좀 달라진 게 있는데 네. 제가 혁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테무 같은 경우에 네. 테무가 어떻게 그렇게 싸게 팔 수 있냐? 중국의 과잉 생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테무는 되게 악질적인 플랫폼으로 유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셀러들이 물건을 팔라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입찰가를 받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입찰가 받아가지고 제일 싼 애만 남기고 나머지 다 빼버립니다.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소비자들을 대하는 태도 같은 경우도 니네가 반품 제대로 안 받고 소비자 민원 제대로 해결 안 하면 니네 벌금 왕창 물릴 거야.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요. 네. 이게 만약에 한국에서 그랬으면 갑질 때문에 난리가 났었을 난리 겁니다. 나죠. 네. 근데 테무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싸게 만들지 못하는 업체들이 망할 거예요. 도태되겠죠? 그럼 남은 업체들이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 사버리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 시장을 다 먹어가지고 실질적인 규모의 경제로 단가를 맞출 수 있는 네. 상황이 될 수가 있고 테무는 또 어떤 방식으로 해외에다 밀어내기를 하냐? 중국 제품이 뭐가 있는지를 어떻게 사람들이 알 수 있겠어요? 모르죠. 광고. 아. 거기다 테무가 작년에 그 페이스북 그 메타 쪽에다만 거의 한 1조 6천억 정도의 광고비를 썼어요. 그래서 앞단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광고를 뿌려가지고 중국 제품들을 노출시키고 네. 뒤에 단에서는 진짜 마른 오징어 쥐어짜가면서 저가로 만들 수 있게 하고 이런 식으로 중국에 있는 물건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제조되는 과정에서도 생산의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동반이 된다면 그거는 과잉 생산 문제를 좀 달리 봐야 돼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미국에서 그 보호무역을 하는 그 방식이 예전하고 좀 다르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그게 중국이라는 국가만을 타겟으로 한 것이냐라고 볼 때 타겟이 중국이 아니라 자국 산업 보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국 산업 보호에 해당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미국을 상대로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많이 벌죠.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최대 무역 흑자국이 중국이었는데 네. 작년 기준으로 미국으로 바뀌었습니다. 445억 달러 흑자를 내고 있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27개국으로부터 수익 규제를 받았는데 총 208건의 수익 규제를 받았습니다. 네. 그중에 가장 많은 품목을 수익 규제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총 208건 중에 55건이 미국을 통해서 수익 규제를 받은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을 대상으로 좀 무역에서 좀 재미를 보다가 여기가 막히면서 빠르게 미국으로 전환을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장을 열어서 괜찮겠다라고 네. 하고 있는데 미국은 오히려 자국 시장 보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중국이 아니니까 괜찮아라고 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뭐 미국이 중국 때려주면 안 그래도 중국 얄미웠는데 잘 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두 가지를 다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어떤 생산에서의 혁신을 이뤄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이 이제 보조금이나 이런 걸로 하는 거는 좀 다른 나라가 좀 막아줬으면 싶겠지만 네. 생산 혁신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경쟁력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나라에서도 혁신이 많이 이루어져서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거 하나가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 미국은 글로벌 경쟁력의 문제가 아니라 약간의 좀 정치적인 통상적인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유럽을 대상으로 협상을 잘해야 됩니다. 네. 우리는 우방 아니냐. 야, 너네 중국 때리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네. 그러면 우리까지 같이 때릴 필요는 없지 않냐. 혹은
니네가 자국 산업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산업을 보호한다 그러면 이런 건 좀 우리가 양보할게. 네. 대신 뭐 이런 건 좀 봐줘. 아니면 이런 거는 우리한테 따로 뭐라 그러지 마. 네. 이런 식으로 통상 정책을 잘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그 중국이 고품질 발전론을 다 아직까지는 아니니까 네, 네. 우리나라가 제조업 능력 자체는 좀 더 뛰어나니까 그 경쟁력을 계속적으로 높게 가져가는 정책을 펴야 되는 거고 이게 미국이나 이렇게 중국을 견제하는 유럽의 어떤 통상 정책들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잘 모니터링해서 네. 우리는 빼달라 음. 혹은 우리랑은 이런 식으로 거래하자. 네. 그래서 오히려 좀 연합군을 잘 형성할 때 그 안에 잘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미국에 직접 법인 세우고 공장 건설하고 하려니 그럼 우리나라 뭐 먹고 살지라는 고민이 생기게 되고 그렇죠. 또 우리나라의 공장을 세우자니 또 외교 통상 문제가 또 걸리고 그런 거를 바터할 수 있죠. 아. 예를 들어서 미국에다 우리가 이만큼 투자할 테니까 네. 그런 거는 우리 좀 빼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뭐 이런 식의 협상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단순히 군사 동맹이니까 우리는 봐주겠지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을 했다가는 큰일 날 가능성이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중국 과잉 생산 문제라 그래서 미국이 중국 때려주는구나 생각했는데 우리 일일 수 있겠네요. 악권이었습니다.